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닫기의 수다쌤입니다. 2020년 9월 시행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수학영역 가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2의 세제곱근은 3분의 1제곱이죠. 3분의 1과 3분의 2 더하면 1 되겠죠. 2의 1제곱 2. 2번 극한이고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겠네요. 최고차항이 분모가 1차식이죠. 1차항 개수 2. 분자 보시면 n제곱, 2차는 4n제곱, 4n제곱에서 빼기니까 사라지고요. 1차항의 개수만 보면 됩니다. 여기 1차항이 4n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4n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플러스 4n. 그래서 2분의 8. 2분의 8은 4.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자 PA, PB 합사건 나왔고요. 조건부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거 집합 문제처럼요.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똑같이 풉니다. 이렇게 A, B가 있을 때요. A가 5분의 2, B가 5분의 4. 자, 합사건 나왔죠. 자, 곱사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두 개 더한 거 하고요.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같습니다. 두 개 더하면 5분의 6. 5분의 6은 10분의 12죠? 10분의 12에서 10분의 9 빼주면 10분의 3이 되겠네요. 이건 뭐냐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A가 일어났어요. A가 일어났어요. 이만큼을 전체로 보는 거예요. 5분의 2분의 이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 B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죠? 10분의 3. 분자분모에 10 곱해보면요. 여기 10 곱해보면은 4 되고요. 분자에 10 곱하면 3. 4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의 수열의 합 문제입니다. 이거 부분무수 모양이죠. 부분무수 식이 a, b분의 1은 b-a분의 1이 있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요. 여기서 b에서 a를 뺍니다. 그럼 2죠. 근데 분자도 2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질 거고요. 2분의 2. 남는 거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여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1 대입해보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대입해보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바로바로 안 지워지죠? 하나, n이고 n 플러스 2이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지워집니다. 이제 3 대입해보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인데 이렇게 사라지죠. 그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또 여기랑 이렇게 사라지고 건너뛰기 때문에 앞에 거 두 개가 살아남아요. 그럼 끝쪽에 이제 두 개가 살아남을 텐데 어차피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1은 다 0으로 가죠. 끝에가 뭐 2분의 1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뭐 분의 1 이렇게 두 개 살아남는다고 치더라도 어차피 다 극한 보내면 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8이고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x는 4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랬습니다. 2부터 4까지 확률에 3배 해준 것과 6부터 8까지 확률에 4배 해준 게 같을 때 비율이 나온 거죠. 이 값을 구하시오. 0부터 8까지 중에서요 4대칭이래요. 그래프가 뭔지 모르는데 4대칭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좀 보겠습니다. 2부터 4까지 확률이요. 2부터 4까지 확률과 6부터 8, 6부터 이렇게 8까지 확률. 자, 이거 확률이에요. 이게 3 곱하기 얘가 4 곱하기 이게 비율이 이거 이제 3, 4면 거꾸로 4대 3이 되겠죠? 이 확률과 이 확률의 비율이 4대 3.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값으로 바꾸면 비례 상수를 도입하면 돼요. K를 붙일게요. 4K, 6부터 8은 3K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4대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4대칭이기 때문에 4K면 이쪽도 똑같이 4K, 3K면 3K가 되겠죠. 확률 밀도 함수는 합이 1 돼야 됩니다. 다 더하면요 14K가 1이 돼야 돼요. K 값은 14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묻는 문제가 2부터 6까지 확률이에요. 2부터 6까지면은 4K 더하기 4K, 8K 값 구하면 되겠죠. 8 곱하기 14분의 1 7분의 4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1과 2의 마이너스 x 제곱의 dx
부분 적분합니다. 자, 부분 적분 x-1과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이고요. 부분 적분하면 이제 이건 그대로 그적 미적 들어갈게요. 자, 이거 그대로 가니까 x-1에 이거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앞에 생기겠죠. 이렇게 됩니다. 1부터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적분이에요. 미분하면은 1 되고요. 1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적분한 게 아까 이거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앞에 다시 플러스 되고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 뒷부분 적분해주면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이렇게입니다. 자, 1부터 이게 똑같죠? 똑같으면 합쳐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안에 거 이렇게 더하면요. 2의 마이너스 x제곱 공통이고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1 사라지겠죠? 이거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앞으로 뺄까요? 이거 이렇게 빼면 되겠죠? 마이너스에 자, 2 대입하면 2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되고요. 빼기 1 하면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먼저 써주면 2분의 1 빼기 2 제곱분의 2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매개 변수 t로 나타내진 함수 자, x는 t로 됐고요. y도 t로 됐죠? dx분의 dy가 t는 a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dx분의 dy는요. dt분의 dy를 구해서 dt분의 dx도 구해서 나눠주면 이거 사라지고 dx분의 dy가 나옵니다. y를 t로 미분해보면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3 되겠죠. 분모 x를 t로 미분하면 t분의 1 플러스 1 분자분모에 t를 곱해 볼게요. 이거 t 곱하면 1 플러스 t 되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3으로 먼저 묶어보면은 t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분모에 t 곱했으니까 t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럼 1 플러스 t가 이렇게 약분되겠죠? 약분되고 마이너스 3에 t 마이너스 1의 t. 그래서 이 모양이 2차 함수 모양이에요. 이렇게 위로 블록이. 근이 0 되는 게 0과 1 이렇게 됩니다. 문제가 자, t가 얼마일 때 최대값 같냐 그랬죠? 2차 함수니까 꼭지점. t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 같습니다. a값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등비수열 그랬어요.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6일 때 이 값을 구하시오. 등비수열은요. 우리 일반항 ar의 n-1제곱 지수에 해당하는 밑의 공비 r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던가 또는 뭐 상수 곱하기 r의 n제곱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값이 6이 나왔다는 거는 an이 이 지수 밑이 3이 돼야 되겠죠. 이거 2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이 비율이 이걸 밑이 같은 게 비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큰 걸로. 그래서 여기 am 모양이 3의 n제곱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6이 나오기 위해서는 분모에 있죠. 6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6분의 1 곱하기 이렇게 3의 n제곱 이런 모양이에요. am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역수 취한 다음에 더하는 거죠. 역수 취해 보면은 역수하면 3의 n제곱분의 6 되고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는 무한 등비급수죠. 그래서 공식이 1-r분의 a 이거 대입하면은 1-공비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첫째 항은 n을 1 집어넣으면 3분의 6이니까 2가 되겠죠. 분자분모에 3 곱해보면요. 3-1은 2. 2 곱하기 3이니까 약분돼가지고 3.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5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원 모양의 탁자와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이 있다.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하고 A, B는 꼭 포함되는 겁니다. 5명의 학생 모두를 일정한 간격으로 탁자에 둘러앉게 할 때 A와 B가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일단은요 8명 중에서요 5명을 뽑아볼게요. 근데 A, B는 무조건 뽑혀야 되죠.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뽑혔고요. 먼저 뽑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6명 중에 3명만 더 뽑으면 되죠. 일단은 뽑기만 할게요. 별을 안 하고 조합입니다. 6, 3.
6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돼가지고 12가 되겠죠. 그리고 5명을 배열하는데 원순열이죠. 원순열. 우리 보면 자, 원순열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갈 수가 있어요. 일단 순열로 본 다음에 같은 것이 생기는 것만큼 나누는 거. 두 번째는 고정시키는 거. 그래서 문제가 좀 복잡해 있으면 이 고정시키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고정으로 해볼게요. 자, A, B가 이웃한다 그랬어요. 이웃하면 묶어서 보죠. 이렇게 묶어서 고정을 시켜요. 자, 고정을 시키는데 고정 이 안에서 A, B가 바뀔 수는 있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이 있었고요. 곱하기 2. 그리고 고정을 시켰어요. 고정을 시키면 나머지 세 군데는요. 더 이상 원순열 개념이 없어요. 다 서로 다른 위치예요. 여기 3명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6, 5, 4인데 제가 3이라고 썼는데 6, 5,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5, 20. 자, 20 곱하기 이거는 12죠? 곱하면 242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수열 A에는 A1이 12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을 만족시킨다. ak가 a1보다 큰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관계식이 있죠? 첫 번째 항 나왔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하나씩 구해가면 되겠죠? 만족하는 최소값이고 보기도 10번째 항 이내에서 끝나겠네요. 직접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항이 이렇게 12가 나왔어요. 12.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은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부호만. 여기는 1, 2, 3, 4만 바뀌겠죠? 그래서 1 집어넣어보면 A1과 A2 이렇게 1 집어넣으면 1이고 이것도 짝수죠? 1 돼요. 그러니까 A1과 A2, A1이 있고 A2가 있는 그 두 개를 이렇게 더한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1. 그리고 n에 2 대입해보면 이렇게 돼요. A3 더하기 A2가 2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붙고요. 여기 그러니까 요거 두 항을 더한 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두 항 더한 게 플러스 3 또 두 항 더한 게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요 플러스 7 이런 식이요. 이거 두 개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이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1이 돼야 되겠죠. 그죠? 두 개 더해서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게 이거에 넣어서 보면 생각해도 되겠죠. 1 빼기 12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1 빼면은 9 3에서 9 빼주면 마이너스 6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2 자, 이 값에서 이거 빼주면 3 이 값에서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9 이 값에서 이거 빼주면 16 자, AK가 A1보다 큰 거예요. A1이 10인데 12보다 큰 거 나올 때까지 해주는 겁니다. 지금 처음으로 큰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 항인지 구하는 거죠. 첫 번째 항 1, 2, 3, 4, 5, 6, 7, 8 8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1보다 큰 세 실수 A, B, C가 로그 A의 B는 2분의 로그 B의 C, 4분의 로그 CA 자, 는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있죠? 는이 등호 여러 개 연결시킨 거는 보통 이제 K, 비례상수 K를 도입하는 게 보통 쉽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값을 구하시오. 로그 A의 B를 K라고 두면요. 여기서 로그 B의 C 값이 2가 넘어가서 2K가 되겠죠. 로그 CA는 4K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값이 K가 되고 이 값이 2K, 이 값은 4K 결국은 이거 다 더하니까 7K 값 구하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 또 식을 어떻게 알아내냐면 이게 로그 AB, 로그 BC, 로그 C에 있는데 우리 밑변환 공식하면은 로그 A의 B가 로그 A분의 로그 B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곱하면은 1이 됩니다.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A를 해주면 이 밑변환 공식을 이용하면 이걸 로그 A분의 로그 B 로그 B분의 로그 C 로그 C분의 로그 A 다 곱하면은 1 되겠죠. 그렇죠? 여기 K, 2K, 4K니까 다 곱하면은 8K의 세제곱이 1 이렇게 돼요. K의 세제곱은 8분의 1이고요. 2분의 1의 세제곱이죠. K 값은 실수는 2분의 1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아까 7K 갖고 하는 거죠. 2분의 7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AB가 6, AC가 10. AB가 6이고요. 자, AC가 10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AC 위에 점 D를 AB와 AC가 되도록 AB와 AD가 같도록 여기도 6 되겠죠. 나머지 길이는 4가 되겠네요. 지우겠습니다. BD가 루트 15일 때 BD가 루트 15입니다. BD가 그럴 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일단 코사인 법칙 아는 분에 한해서 보세요. 코사인 법칙을 알고 계신 분. 코사인 법칙 이렇게 돼요. 써보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여기까지는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하죠. 마이너스 2bc 코사인 각 a 이렇게 됩니다. 일단 세타라고 볼게요. 이렇게. 세타는 요 변 a에 마주보고 있는 각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 코사인 법칙은 변 3개와 각 하나의 관계예요. 여기서는 지금 다 변 길이만 주어졌죠. 그리고 삼각형이 요 삼각형,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거, 이 큰 삼각형, 또는 뭐 요 삼각형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근데 주로 변이 많이 주어졌죠. 그죠? 그래가지고 변이 많이 주어졌을 때는 코사인 법칙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제가 요 삼각형에서 여기를 세타로 볼게요. 그리고 큰 삼각형에서도 역시나 여기 세타가 되겠죠. 그 세타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요식을 변형시켜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뭐 자리 바꿉니다. 이거랑 두 개 이렇게 자리 바꾸고 2bc로 나눠주면은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코사인 세타에 관한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적용해 볼게요. 자, 이 안쪽 작은 삼각형에서 보면요. 이 코사인 세타 값이 어떻게 되냐면 2배의 bc 6 곱하기 6입니다. 6 곱하기 6 분의 b제곱 c제곱 6의 제곱 36 더하기 36 빼기 마주보고 있는 거 이거 루트 15의 제곱이니까 15 이렇게 돼요. 이 코사인 세타인데 이 코사인 세타가 이 큰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큰 삼각형에서 볼 때는 이 BC가 B가 6이고 C가 이만큼 길이 10이 됩니다. 2 곱하기 6 곱하기 10이 되고요. 여기 6의 제곱 10의 제곱은 100이고요. 빼기 자, 이 값을 만약 K라고 하면요. K의 제곱이 됩니다. 풀면 되겠죠? 2 곱하기 6이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사라지고요. 계산해 보면은 72에서 15를 뺍니다. 그러면은 57이 되겠네요. 5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10 이렇게 곱해 볼게요. 그럼 6분의 57이고 10이 올라가면은 곱하기 10이 되겠죠. 여기는 136 마이너스 K제곱. 이거 계산해보면요. 이렇게 약분되면은 3, 5가 되고요. 3 또 약분되면 3, 3, 9, 27. 5 곱하면은 95가 되겠네요. K제곱 넘어가고 95 넘어가면요. K제곱은 41 이렇게 돼요. K 값은 루트 씌우면 양수니까 루트 41. 답이 이렇게 5번이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은요. 자, 여기서 그냥 도형의 특징을 잡아서 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이거 절반으로 나눠지겠죠. 그리고 저 K 값 구하는 건 요거에 관련된 삼각형이 여기에요. 우리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연장선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그리면은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이 닮음이 됩니다. 닮은 비가 지금 6대 4, 즉 3대 2가 되겠죠. 이 길이는 요거의 절반인 2분의 루트 15가 되고요. 자, 여기 3대 2죠. 이쪽 길이는 이 길이의 3분의 2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이쪽 길이, 이쪽 길이가요. 3분의 루트 15가 돼요. 그럼 이쪽 길이는 또 이 작은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겠죠. 루트에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16 마이너스 9분의 1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요. 자, 요 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제 K 값 나오겠죠. K는 바로 써볼까요? 루트에 요거 제곱 더하기 이쪽 길이의 제곱이죠. 이거 먼저 써볼게요. 루트 15랑 3분의 루트 15 3분의 4 루트 15가 되겠네요. 이거 제곱입니다. 제곱하면은 9분의 16 곱하기 15가 되고요.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16 빼기 9분의 15가 되겠네요. 계산하면 루트 41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두 점 A, B에서 x축의 수선해발을 CD라고 하자. A, B가 6루트 2. 자, A, B가 이 길이가 6루트 2예요. 직선이 길기가 1짜리죠. 1짜리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보면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이쪽 길이는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6이 돼요. 이쪽 길이 똑같죠? 6이 됩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가 30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 좌표를요, 제가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 베타. 여기 똑같이 y는 x선상에 있으니까 알파, 여기도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넓이를 해보면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자, 윗변하고 아랫변 더하면은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자, 높이가 6에 해당되겠죠. 6 곱하기 2분의 1, 이 값이 32. 약분되면은 3, 양변 3으로 나누면 10.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0이 되고요. 아까 요 길이가 6이었죠? 6이기 때문에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것은 6이 됩니다. 연립방정식 풀면은 알파 베타 값 구할 수 있겠죠? 더해보면은 알파 사라지고 2베타가 16. 그래서 요 베타 값이 2로 나누면 8이 되고요. 알파 값은 8이면 2가 되겠네요. 2와 8이 됩니다. 2, 8 구했고요. 이제 여기도 2, 8이죠? 그럼 이 지수함수가요, 2,2와 8,8을 지나야 돼요. 그 대입을 해보면 2에, 자, 2a 플러스 b, 이 값이 2. 8 대입하면 2에 8a 플러스 b가 8 이렇게 되죠. 이거 2의 1제곱하고 같으니까요, 2a 플러스 b가 1입니다. 아래식에서 8은 2의 세제곱이죠. 2의 8a 플러스 b가 3. 이것도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뺄게요. 그럼 b 사라질 거고 6a가 우변에서 빼주면 2. 그래서 a 값이 3분의 1 구해지겠네요. 그럼 대입하면 이거 3분의 2 더하기 b가 1이니까 b도 3분의 1.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은 3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어느 지역 신생아의 출생시 몸무게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 값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정규 분포 문제는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놓고 풉니다. 이런 모양일 때요. 3.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 절반이죠. 절반이기 때문에 딱 가운데입니다. 3.4가 평균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 x의 분포입니다. 3.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자, 이건 z는 표준화 시킨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의 합이 1. 이렇게 더해서, 보통 두 개를 더해서 1 되잖아요. 서로 대칭이에요. 대칭.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이거 x는 여기서 이 상태로 보면 되겠죠. 3.9. 요거 작거나 같은 확률하고요. 뭔가하고 더해서 1이 일어난 거는 나머지가 요만큼 확률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표준화 시켰을 때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다고 치면 표준화 시키면 이제 여기가 0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이쪽에 있을 겁니다. 요거 작거나 같은 확률. 더해서 1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응되는 게 이쪽하고 넓이가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1배 곱하기 1만큼 떨어진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도 1배, 1. 1에 해당되는 거, 이쪽도 표준 편차의 1배가 되는 겁니다. 이 차이 빼보면 0.5죠. 0.5가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x의 분포고요. 이 지역 신생아 중에서 자, 이미 추출한 25명 그랬어요. 자, 통계적 추정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도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x바의 분포예요. x바 평균은 똑같죠. 똑같고 표준 편차만 좀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이거라고 치면요, 평균은 똑같이 3.4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 표준 편차가 뭘로 바뀌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죠. 원래 시그마가 0.5고요. 25명이니까 루트 25, 5분의 0.5에서 표준 편차가 0.1이 돼요. 평균이 0.4, 표준 편차가 0.1인 분포를 따르는 x바의 분포입니다. 그럴 때 x바가 3.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3.5가 이쪽에 있겠죠. 이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요 간격을 보면요,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0.15죠.
자, 0.15를 표준편차로 나누면은 이 표준편차의 몇 배인 게 나오는 거죠. 표준화 시켰을 때 그 Z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5.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1.5 한 칸 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1.5에 해당되는 거 여기 있죠? 0.4332. 이쪽 넓이가 0.4332가 돼요. 나머지 넓이는 0.5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0.0668.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 특징이 있을 때요. a, b의 곱을 구하라. 함수에 역함수가 나오죠? 그럼 역함수를 이용을 해서 f를 표현해 줘야 됩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는 없어요. 복잡해서 구해지지도 않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죠. 자, 0분의 어떤 수가 상수가 나왔습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g의 마이너스 2는 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기 정보 두 개를 알아내야 돼요. 로피탈 정리 아시는 분은 미분해 보면은 이거 1분의 G'X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G'의 마이너스 2 요 값이 B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로피탈 정리 모르면은 모양을 만들면 돼요. 미분계수 모양. 자, 여기가 지금 G의 마이너스 2가 0이니까요. 빼기 G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분자에. 그리고 이거 분모도 플러스 1을요. 플러스 1을 이렇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 쓰세요. 그럼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g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2. 그럼 요 좌변의 모양이 바로 g 프라임 마이너스 2의 정입니다. 정의식하고 똑같죠. 이 값이 b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f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자, f하고 g하고 역함수 관계니까요. g의 마이너스 2가 0이면 f의 0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관계가 우리 기울기 곱이 서로 역수되는 거. 기울기 곱이 1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 f가 있어요. f 함수가 요 점에서 자, 요 점에서 기울기가 뭐 3분의 1이다. 그럼 이거 역함수 요 점에 대응되는 점이 요 점입니다.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3이 돼요. 서로 역수 관계입니다. 그럼 역함수에서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게 원래 함수에서는 0이었죠. 이겁니다. 지금 이 관계. 그래서 0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함수에서 마이너스 2의 미분계수와 원래 f에서의 0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역수관계. b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푸시면 돼요. 맨 처음에 f0은 마이너스 2니까요. 자, 0을 대입해 봅니다. 시컨트 0은 1이고요. 탄젠트 0은 0이에요. 그럼 분자가 1 되겠죠? 그래서 ln a분의 1, 요 값이 마이너스 2. 자, a분의 1이 밑이 2가 하면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요. 역수치하면 2의 제곱. 그래서 a 값은 2의 제곱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f 프라임 0의 값을 보겠습니다. 이걸 미분을 해보면요. 자, 이거 미분하기 전에 이렇게 로그는요, 이거 나누기 상수 있는 거 뺄셈으로 그냥 바꿀 수 있죠. ln의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빼기 ln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미분하게 되면 어차피 상수항이니까 날라갑니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요거는 사라질 거고 요것만 미분하면 됩니다. 여기 써볼까요? f 프라임 x는 ln이니까 미분하면 역수가 되겠죠.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분의 1 곱하기 속미분, 요거 미분한 거예요.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 되고요. 다음에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되겠죠. 자, 요 값에 0을 대입하면요. 자, 요 값 시컨트 0은 1이고요. 탄젠트는 사라지고요. 다음에 탄젠트가 0이기 때문에 곱해지니까 사라질 거고 요 값은 1 되겠죠. 그래서 1분의 1 곱하기 1 해서 1이 나옵니다. 자, 요 값이 1이니까 b 값은 1이 되겠네요. a와 b를 자, 곱하라고 했어요. 곱하면은 2제곱이 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축의 점 pn과 곡선 y는 루트 3x의 위점 qn이 있다. 선분 OPN과 선분 PNQN이 서로 수직이다.
선분 OQN과 선분 QN, PM 플러스 1에서 수직이다. 그림이 있어요. 다 수직이고요. 다음은 P1의 좌표가 1,0이라고 주어졌고요. 삼각형 OPN 플러스 1 QN이 넓이 AN을 구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OPN 플러스 1 QN 이 삼각형이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의 좌표를 AN,0이라고 하죠. PN을 AN이라고 하고요. OPN 플러스 1, 자, 5점에서 여기까지요. PN 플러스 1까지는요. OPN, 이 길이에 PN, PM 플러스 1, 이 길이를 더하면 되겠죠. 두 개 더한 게 이 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OPN, QN과 삼각형 QN, PN, PM 플러스 1이 닮음이므로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 삼각형하고요. 이 삼각형이 직각이죠. 그럴 때 닮음이 많이 나오죠. 큰 거 삼각형, 이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다 닮음입니다. 그러면 이거 닮음 비해 설명하는 거고요. QN의 좌표는 AN, 루트 3AN. QN의 좌표가 여기 AN이었죠. Y 좌표가 루트 3의 AN이 됩니다. 그리고요, 묻는 게 PN, PM 플러스 1의 길이죠. 이 길이를 지금 묻고 있어요. 이 삼각형에 관련된 알고리즘 잠깐 보면요. 우리 직각 삼각형의 닮음비입니다. 여기서 볼 때, 자, 요거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화살 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살 쏠 때,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운데서 쏘면은 A 제곱은 여기서 B 곱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넓이 이용할 수 있고, 각각의 피타고라스 정리. 이게 다예요. 되게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몇 개 안 됩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A제곱은 BC, 요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자, 요거 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것도 알고 있고, 여기 알고 있고, 지금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곱, 여기서 화살을 쏜다고 생각하세요. 자, 요 길이 제곱이, 요거 제곱이니까 3AN 되겠죠. 자, 요거는 AN. 그 다음에 요 길이가 PN, P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N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냥 이 값이 3이 되겠죠. 그래서 가에는 3이 들어갑니다.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PN이 여기 P1의 좌표가 1이고요. 첫째 항 1이죠. 그리고 길이가 3씩 늘어나는 거예요. 등차 수열 되겠죠. A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그래서 이거 3n 마이너스 3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2. AN은 일반항이 3n-2가 돼요. 그럼 AN 플러스 1은 하나 더 키우면 되겠죠? 3n 플러스 1이 됩니다. 여기서 따라서 삼각형 OPN 플러스 1 QN의 넓이는요. 자,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겁니다. 2분의 1, 삼각형이라 2분의 1 있고요. 곱하기, 자, 밑변 볼게요. 밑변은 P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요거 쓰면 되겠죠? 3n 플러스 1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 높이는 AN 좌표를 3n-1을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루트에 9n-6 뒷부분입니다. 나에는 이것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가의 알맞은수 아까 3이었고요. 나의 알맞은식 3n 플러스 1입니다. P 3 더하기 F8 8 대입하면 25가 되겠죠. 28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어느 고등학교는 5개의 과학 동아리와 2개의 수학 동아리가 AB가 있다. 동아리 학술 발표회에서 7개의 동아리가 모두 발표하도록 발표 순서를 임의로 정할 때 수학 동아리 A가 수학 동아리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A가 먼저 발표하고 B가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지거나 두 수학 동아리 사이에 2개의 과학 동아리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A와 B 사이에 과학 동아리가 2개 들어있는 거죠. 이것도 되고 B와 A 이런 순서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 여기서요. 수학 동아리 A, B는 구분을 해야 되고요. 이 과학 동아리 5개를 구분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이 경우의 수면은 정확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확률이잖아요. 확률은 구분을 해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똑같은 걸로 취급할 수 있으면 똑같은 걸로 취급해도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수학 동아리가 주죠.
그쵸? 두 개가 구분되는 거고 나머지 5개는 특별히 상관이 없어요. 그쵸? 수학 입장에서 보면은 다 대칭성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A, B와 과학 동아리 C로 볼게요. C 5개 있다. 이런 식으로 봐도 돼요. 자,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 틀린 거로 보면은 분자 분모 있죠? 분자 분모에 그래도 5개 배열하는 거 5팩이죠? 5팩을 분자 분모에 곱하면 돼요. 그럼 다 틀린 거로 보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확률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요. A 2개하고 C 5개 나열하는 거죠? 자, 이거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입장에서 보면 7팩토리얼 나누기 5팩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7개 중에서 2군데 선택하는 거죠. 7P2 이렇게 봐도 돼요.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7팩으로 할까요? 7팩토리얼 나누기 5팩토리얼 계산해보면은 7, 6, 42가 되겠죠. 자, 이 전체 42 중에서요. 자, 이제 분자 알아내면 되는데 요것만 알아내도 객관식 같은 경우는 분모가 42 그쵸? 42 또는 42의 약수들만 가는 약분이 된다면 21 7 이런 건 되겠네요. 그러니까 2번하고 4번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찍더라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알아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찍더라도 찍는 겁니다. 자, 이제 분자 볼게요. 자, A, B 순서로 오거나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 볼까요? 자, A, B 순서로 와요. 그럼 어차피 나열하면은 A, B나 BA나 개수 똑같겠죠? 42니까 절반이 21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가 21개. 뭐 이것도 계산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순서 일정하게 정해지는 거 있죠? 요거 B도 똑같이 A로 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 2개와 C 5개를 배열한 다음에 이 두 번째 A를 다시 B로 바꿔주면은 순서가 결정되는 이런 나열법을 우리가 개수를 셀 수 있죠. 그래서 21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A, B 순서로 정해지는 경우는 자 A, B 사이에 2개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 포함이 됐죠 벌써. 이건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요 경우만 해주면 돼요. B로 시작하면서 2개 사이에 과학 동아리 2개가 들어가는 경우. 그거는 이제 우리 이웃하는 거 또는 이렇게 일정한 틀이 잡혀진 건 덩어리 묶어서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돼요. B 수학 A 이렇게 되고요. 과학이죠. 과학 A가 되고 나머지 과학 동아리가 3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배열하는 거예요. 배열하는 건데 아까 다 구분 안 한다고 그랬죠? 안 했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이 앞에 올 수도 있고 가운데 4가지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가 4가지밖에 없습니다. 42분의 25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함수 fx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ln의 1 플러스 x 4제곱의 전체의 10제곱. 자, 이거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는 0부터 x까지 ft의 f1-t dt로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0이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이 fx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요 ft 곱하기 f의 1-t 있죠. 요 f의 1-t 이제 이 정도는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f-x 그러면요 얘랑 비교했을 때 t라고 볼까요? 자,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고 여기 숫자가 있으면은 약간 이동한 거예요. 이동하는데 우리가 x가 있던 자리에 2a-x 여기 들어가면 x는 a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도형의 이동 그래서 a, b 대칭하면요 x가 있던 자리에 2a-x 만약에 x는 a 대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b 대칭하면 y가 있던 자리에 2b-y 이렇게 들어가요. 이 내용인 겁니다. 대칭. 그래서 요거는요, x는 얼마? 2분의 1, 이거 2배가 1이죠? 그래서 x는 2분의 1 대칭이 돼요.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데 0이죠? 다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0보다 클 때는 요 값인데요, 요 값이 x가 크면 클수록 계속해서 증가하죠. 그쵸? 10제곱도 있고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가 돼요. 그리고 0으로 접근해 가보면은 이거 0 나옵니다. 여기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뭐 증가, 대략 뭐 이런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f의 1-t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대칭을 했죠? 2분의 1 이렇게 대칭을 해서 자, 이 1보다 클 때는 다 0이 되겠죠 이번에는. 자, 이게 0이 나오고
그다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함수를 이제 곱할 거죠. 곱하는데 보세요. 2분의 1을 기준으로 이 왼쪽과 오른쪽의 모양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도 역시 곱한 것도 2분의 1 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 곱한 거를요. 이 안에 있는 거를 제가 ht다 라고 잡으면 이 ht는 어디다? 2분의 1 대칭인 그래프 모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h x의 그래프다 그러면요. 어차피 0 되겠죠. 곱해도 0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는 모양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도 2분의 1 대칭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이 정도라고 보고 또 이렇게 요게 hx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2분의 1 대칭인. 그리고 gx는 이 ht를 0부터 x까지 적분한 거기 때문에요. 자, 0이 있고요. 만약에 요 점이 만약 여기서 그래프에서 x다. 그럼 0부터 x까지 이렇게 적분한 이 넓이 요거에 해당되는 게 gx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파악해 놓고 볼게요. 아까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gx는 0이다. gx 그래프 보면은 gx는 0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건데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음수. 이쪽이죠. 반대편인데 함수 자체가 다 0이기 때문에 적분을 해도 0이 되겠죠.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 g의 1. g의 1은 2배의 g의 2분의 1과 같다. g의 1은요. 자, 1이면 0부터 1까지. 자, 이만큼이죠. 0부터 1까지 전체 넓이에 해당되는 거고요. g의 2분의 1은 0부터 2분의 1까지 요 반이에요. 요 반. 어차피 2분의 1 대칭이라고 했죠, 아까. 2분의 1 대칭이기 때문에 반의 넓이의 2배 해주면 0부터 1까지의 넓이랑 같기 때문에 니은도 참이 됩니다. 디귿 G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A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G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값에 G함수의 최대값을 보면 되겠죠. 그래프에서 이 최대값은요, 결국은 1까지 적분하는 거. G1값이 최대가 될 거예요. 그죠? 1. 그러니까 요 넓이인데, 이 넓이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수가 아까 이 fx 볼게요.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됐죠. 자, 이것도 증가죠. 증가인데, 이 1일 때의 함수값을 한번 볼게요. 요 1일 때. 1일 때가 가장 크게 나오니까요. 1 대입해 보면은, ln 2가 되고요. 그거 전체의 10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ln 2는요, 이게 1보다는 작죠. 밑에 이거 2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값은 2.7 뭐뭐입니다. 그래서 1보다 작기 때문에요. 1보다 작은 거 10제곱 해도 여전히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복잡하죠. 하지만은 1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1보다 작은 값이에요. 따라서 f와 f1-t 곱한 이 ht도 당연히 1보다 작겠죠. 1보다 작은 것들끼리 곱했으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고요. 그럼 요 넓이가요. 여기서 1 하면 넓이가 좀 정사각형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 1보다는 적분 넓이가 작겠죠. 그쵸?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 적분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거의 적분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의미, 그래프적으로다가 보고서 넓이가 1보다 큰지 작은지로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집합 x 1, 2, 3, 4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15개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을 뽑아 만든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고 뽑아서 나열된 순서대로 A, B, C라고 할 때 이것이 만족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5개 부분집합 중에서요. 서로 다른 3개의 부분집합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확률이니까 전체 가지수가요. 1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1열 순서가 있는 거죠. 15, P3, 15, 14, 13이 되고요. 자, 분자를 어떻게 계산할지 이거 만족하는 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관계가 되려면요. C가 제일 크고요. C 안에 B가 있고요. 이 안에 A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이 바깥에 전체 집합 이렇게 X라고 할까요? X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서로 다른 그랬죠.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A의 원소가 있고 B의 원소가 없어요. 이렇게 C의 원소 여기 있고요. 이러면은
B의 원소가 여기 없으면은 A와 B 집합이 같은 집합이 되겠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적어도 하나의 원소는 다 있어야 돼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나 개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에 최소한 하나는 또 있어야 되겠죠. 하나. 이쪽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그 바깥쪽에 하나. 1111 한 개씩 있는 경우 이런 거 가능하겠죠. 이런 가지수를 세보면 맨 처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이 4개 1, 2, 3, 4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죠. 요 위치 4. 그리고 요 위치는 나머지 3개 중에 하나가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치는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돼요. 요거만 곱하기 1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24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바깥에 여기 원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요. 좀 크게 그릴게요. C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B가 있습니다. B가 있고요. 이 안에 A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 그렸고요. 바깥쪽에 이제 원소가 없는 경우 0개요. 개수예요. 0개.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원소가 2개. 2개 들어가고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또는 여기 원소가 1개 들어가고 이쪽에 2개 들어가고 1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쪽에 하나, 2개. 이런 경우도 각각을 몇 가지씩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첫 번째 경우는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4개 중에 2개 선택만 하면 돼요. 4C 선택해서 A 집합에 넣고요. 자,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곱하기 2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 1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맨 처음에 4개 중에 하나 여기 4 그리고 3개 중에 2개를 여기다가 선택을 해요. 3C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쪽에. 그리고 이 경우는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요. 2개 중에 2개. 1. 결국은 똑같아요. 보면 얘 먼저 선택해도 상관없죠. 4 곱하기 3 곱하기 2C 1. 이것도요. 뭐 4 곱하기 4 곱하기 나머지 2C 4 곱하기 3 곱하기 2C 결국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C가 6이에요. 6 곱하기 2는 12 이것도 똑같이 다 12 4, 3, 12 이것도 12 12, 12, 12 3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거 만족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24 더하기 36 더하면 60 되겠죠? 60, 15하고 약분되면 4가 되고요. 또 14와 2로 약분되면 7. 7 곱하기 13은 91분의 2. 답은 91분의 2가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함수 fx는 sin 파이의 루트 x에 대하여 함수 gx를요 0부터 x까지 t f의 x-dt 자, 이것이 x는 a에서 극대인 모든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자, a6 극대값 중에 6번째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gx의 극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gx를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얘를 미분하면요 여기 지금 이 안에 x가 있죠. 이것 때문에 여기서 바로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x를 없애야 됩니다. 뭐 바깥으로 빼내던 거 없애야 되는데 지금 함수 안에 들어있죠. f라는 함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냥 바깥에 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여기 x 있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뺄 수 있겠죠 바로. 근데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x-t가 있죠. 이거를 s로 치환을 할게요. 치환을 하고요. 이 식을 t로 미분을 하겠습니다. t로 미분하면요. 요거는 이제 지금 t와 s 관계죠. 이거만 변수로 보고 x는 상수 취급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함수 자체도 t에 대한 함수죠. t가 바뀌는 거고 여기서 x는 상수입니다. 이 식을 t로 미분하면 얘는 사라지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 되겠죠. t로 미분하면 이거는 dt분의 ds가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dt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d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t도 한번 써보면 t는 이 식에서요. 넘어가면 x 마이너스 s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가지고 이 t라는 문자를 좀 s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x식을 써보면요. 자, 이 식입니다. 인테그랄. 자, t가 지금 0부터 x죠. 여기서 이제 이거 s로 바꿀 거니까요. t 값이 0일 때 볼게요. 자, 이거 두 개 활용 같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편한 거 보시면 됩니다. t가 만약에 0이면, t가 0 대입하면은 s는 x가 되겠죠. 여기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되면요. t가, 이 자리가 x가 되면 x 빼기 x니까 s는 0이 되겠죠. 0이 되고요. 그리고 요 t는 x-s가 됩니다. 그리고 f 안에 요 값이 우리가 s로 치환했죠. fs. 그리고 dt는 마이너스 ds예요. ds 하고요. 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도 되고요. 적분 구간 바꿔도 되겠죠. 이거 바꾸겠습니다. 0부터 x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많이 보던 식이죠. 우리 이거 전개시켜서요. 이거 x 앞으로 뺄 수 있습니다. 0부터 x까지 이거 전개시키면 x 곱하기 fs인데 죄송합니다. s입니다. s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 x는 우리가 s랑 상관없죠? 그래서 이 인테그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x의 fs의 ds인데 이 x는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바꿔 쓰겠습니다. 더하기 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이거는 마이너스 있죠? 자,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요. s의 fs ds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할 수 있겠죠. g'x는 자, 이것도 x고요. 이 식도 적분을 한 후에 x가 들어가기 때문에 x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 곱의 미분 들어가요. 앞에 거 미분에 뒤에 거 그대로 0부터 x까지 fs ds가 되고요. 네,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이 s 자리에 x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x의 fx 빼기 이거 미분하면 또 s 자리에 x가 들어가면 되니까 x의 fx. 그래서 뒤가 같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요.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이 x가 또 s 자리에 들어가서 fx가 되겠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적분 0, 이렇게 0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등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수치 대입을 이용할 수 있어요. 0 대입할 수 있습니다. 지형값도 구할 수가 있고요. 지형은 0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쓰고 필요 안 하면 안 써도 됩니다. 지형은 0 이렇게 되고요. 요 값에도 0을 대입하면은 g'의 0이 0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극대값 구하는 거니까요. 극대가 되는 거는 g'x죠. 이 값이 0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필요한 겁니다. g'x.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필요한 건데 지금은 두 번 미분한 거 2'x가 fx라는 게 주어졌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2'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게 fx랑 같은 거예요. 얘가 똑같은 겁니다. 이 사인 값이요. 우리 0 되는 게 여기가 m파이 이런 모양일 때 0이 되거든요. 그리고 파이가 있으니까 이 값이 루트 x 값이 정수가 되면요. 이 값이 정수가 될 때가 사인 값이 0이 됩니다. 정수가 되려면 x 값은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요. x는 예를 들어서 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자, 이런 값들이 될 때 이 값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f면서 g2'이 되겠죠. 일단 g2'이라고 하고요. 자, f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0일 때 0이고요. 1의 제곱, 여기도 제가 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더 늘어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고 이게 위에 사인 모양하고 비슷하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 최대값은 1까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1까지만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점점점 그 다음은 이제 5의 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최대 최소는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고요. G'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정작 필요한 거는 이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고서요. 이거 보는 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F' 할 때 F 구하는 거 요거하고 똑같은 관계입니다. 지금 2', 1'. 그쵸? 관계예요. 그러면 요 식에서 볼 때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미분한 거에서 이렇게 끊고 지나가면 극대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가니까 극대. 그래서 이렇게 끊고 지나가면 여기는 극소점. 이런 식으로요. 바로 이 정도는 외우세요. 위에서 아래로 끊고 가면은 여기가 극대, 아래쪽에서 위로 끊고 가면 극소구나. 그래서 이 미분한 그래프를 볼 때요. 여기서 이렇게 끄는 거 있죠? 자, 이런 지점이 극대.
여기도 극대가 되고 여기는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요 1의 제곱에서 극대가 돼야 돼요. 극대. 이 그래프가. 근데 여기 G' 아까 0이 0이죠. 이것도 0에서 출발을 해서요. 출발을 해서 요 점이 극대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겠죠. 극대. 그리고 2의 제곱에서 극소가 돼요. 극소가 되는데 이 넓이를 보세요. 넓이를 보면은 높이는 1, -1 똑같죠. 근데 가로 길이가 이만큼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로 되는 이 부분이 더 넓이가 커요. 커서 이게 요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음수까지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음수까지 내려가서 여기서 극소가 됩니다. 2의 제곱 이렇게 극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의 제곱에서 극대가 되는데 이것도 이 넓이보다 이 넓이가 더 크죠? 그래서 플러스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극대값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의 제곱 이거 극소죠.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보면은 여기도 마이너스로 내려와서 이 넓이가 더 커요. 얘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진폭이 커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3의 제곱, 여기는 4의 제곱 되겠죠. 자, 이제 G'의 그래프를 얻었어요. 여기 또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요, 극대인 것 그래서 극대. 여기서 극대인 거, 아까 요 개념이죠. 여기서 극대인 거 이겁니다. 이 모양. 여기서 끊고, 이렇게 끊고 지나가. 요 점이 극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극소죠. 이건 아니고 극대. 두 번째 극대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또 나타나겠죠. 계속 쭉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은 수준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 자, 요 값이 a1이 되는 거고요. 요 값이 a2가 돼요. 이렇게 가서 a6은 대략적으로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알아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a1이 1의 제곱과 2의 제곱 사이에 있죠. 정확한 값은 몰라요. 모르지만 대략적인 범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a2는 그건 3의 제곱과 4의 제곱. 3의 제곱과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A3는 5의 제곱, 6의 제곱 이렇게 갑니다. 쭉쭉쭉 가서 A의 6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이거 이쪽 보면은 2, 4, 6, 8. 두 배씩이죠. 이거 숫자의 두 배, 미천자의. 그 두 배인 12의 제곱. 여기 하나 작은 11의 제곱. 그래서 A6은 11의 제곱과 12의 제곱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연수 K값 여기 11의 제곱, 12의 제곱이니까 K값은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번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두 함수 f, g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실수 a가 두 곡선의 교점이 y좌표이면 fx가 a를 만족하는 x는 gx가 a를 만족하는 x의 이 원소와 포함된다. 이걸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함수죠.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고정됐죠. 결정이 됐기 때문에 gx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진폭은 3이고요.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죠. 개수가 10이니까 12로 나눕니다. 이렇게 6분의 파이가 주기가 돼요. 시작 0부터요. 6분의 파이만큼 가면 한 주기가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돼요. 6분의 파이 갈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를 보면요. sin kx 미지수가 여기 k 있죠? 자, 플러스 2, 플러스 y축으로 2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사인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k값에 따라서 이게 주기가 달라지겠죠. k값이 크면은 주기가 짧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만약에 k값이 작으면요. k값이 작다 그러면은 주기가 커지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질수록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우리는 이제 분석을 할 건데요.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좋기 때문에 K값이 클 때부터 볼게요. K값이 클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기가 짧을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걸 주기를 키워가면서 그래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래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실수 A가 두 곡선의 교점의 Y좌표이면 그랬어요. 그래프에서 보면 교점 여기 생기겠죠? 이쪽도 뭐 생기겠죠? 예를 들어 요게 좌표, 요 값이 A라고 한다면 요 집합은요 F 함수가 A가 되는 X들의 집합입니다. 여기서 F, 요거 F죠.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 보면은 요런 점들이 있죠.
요 점들의 이 x좌표들 이런 것들이 다 원소가 되겠죠. 그냥 이거라고 생각할게요. 이것들이 원소가 돼요. 이게 이거를 집합을 제가 그냥 A 집합, B 집합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원수들의 집합이 A 집합이 되고요. B 집합은요. B 집합 이걸로 색깔을 바꿔서 표현하면 gx가 a가 되는 거예요. 이 gx 함수가 이렇게 a가 되는 거는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또 쭉 연결하면 여기도 있고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요것들의 집합이 B 집합입니다. 근데 이게 포함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벌써 자, A 집합의 원소가 여기가 많죠. 이런 것들이 이 B 집합에 포함되지가 않죠. 이 조건을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는 뭐다?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딱 봐서 이 B 집합이 포함하려면 이게 더 원소가 더 같거나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기를 좀 더 키우면서 그래프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A 집합의 원소는 되지만 B 집합의 원소는 안 되죠.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B에 다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진폭을 키워서 일단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 하나 생겼죠. 이 같은 높이에 얘가 먼저 이렇게 생기면은, 자, 이건 A 집합은 되지만 B 집합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연장시켜서 이것도 되려면 이것도 B 집합 위에 올라가야 되죠.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같은 높이에 있어야지만이 포함 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언제냐면요, 요 1 나올 때, 요 값이 진폭이 1로 올라갈 때가 요 값이 12분의 파이랑 같아질 때요. 자, 이거 보면은 코사인 그래프도 12분의 파이, x는 1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고요. 사인도 요 값이 만약에 1이 나온다면, 진폭이 1이 된다면, 요때를 기준으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y 값 똑같고요. 자, 연장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요 점도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이 뒤쪽도 이렇게 연장시켜 보면요.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요 점 똑같이 나옵니다. 요 점 대칭점. 이때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해 볼게요. 자, 교점 있죠? 요 점을 기준으로, 요 값을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자, 이 선을 이렇게 그읍니다. 그으면, 이 F, 자, F 함수, 이렇게 되겠죠? 자, F 함수가 만족하는 게 이렇게 되겠죠. 이 집합이 지금 A 집합이 되는 거고요. B 집합을 표현해 보면, 자, 이 A와 이 GX가 만나는 교점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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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B 집합이 A 집합을 다 포함을 하고 있죠. 이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이 A가요, 여기가 아니라 교점이 요 교점이라고 해도, 여기 값이 A라고 해도 선 그어서 확인해 보면 다 만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일 때 이 K 값을 구해보면요. 사인 함수의 주기를 먼저 해볼까요? 주기는 2파이를, 자, x의 개수인 K로 나눈 겁니다. K분의 2파인데요. 자, 여기서는 주기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 주기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거의 2배니까 3분의 파이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K 값 구해보면은 K가 6이 되겠네요. 자, 6 하나 찾은 거고요. 자, 그리고 더 주기를 늘려가면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간다고 치면은, 여기가 아니죠. 2에서 시작해서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럼 그 전에 여기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쵸? 자, 이 집합은 A인데 이거 연장시켜 보세요. 이렇게 연장시키면 여기서 또 만나잖아요. 그치? 요 점. 자, 요 점은 A 집합이 아니에요. 선을 그어놓고 보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하고 A, B 집합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A 집합에 해당되는 게 요 점, 그리고 이게 F와 만나는 거니까 F와 만나는 게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게 지금 A 집합의 원소들이에요. A 집합의 원소인데, 이렇게. 근데 요 점을 보면은 이건 A 집합의 원소는 되지만 이 B 집합의 원소가 되지는 않죠. 자, 요 그래서 B 집합은 요 점과 이 GX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또 GX는 요 점이 됩니다. 이게 B 집합이에요. 여기가 B 집합의 원소, B 집합의 원소. A 집합의 원소, 여기가 A 집합의 원소.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가 않죠. 여기. 요거 때문에 그래서 요 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 안 되고요. 조금 올라가도 비슷하죠. 상황이 계속 비슷하다가
자, 요점까지가, 요점이 여기까지 가는 경우. 이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쭉 이렇게 내려가겠죠. 요점을 기준으로 보면요. 요점 한 주기만큼, F의 한 주기만큼 가더라도 당연히 GX 위에 있겠죠. 확인이 되고요. 요점을 기준으로 볼까요, 이번엔? 요 교점 여기서 있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럴 때, 자, A집합 보면요. 자, A집합. F하고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 요점.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거, 요점. 자, 이런 것들이 A집합이 되고요. B집합은 이 점도 되고요. 당연히. GX와 만나는 거니까 이런 점들이 B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B집합이 더 크죠. 포함관계 성립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사인도 마찬가지로 여기 6분의 파이 대칭이죠. 코사인도 6분의 파이 대칭이고 대칭이기 때문에 한 주기만 확인을 하면 나머지 다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이 사인 값 보면요. 아까 사인이 주기가 k분의 2파인데 첫 번째가 3분의 파이 요거 3분의 파이였고요. 지금 아까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자, 요 그래프와 비교하면은 2배 확장이 됐죠. x축 방향으로 주기가 2배 늘어난 겁니다. 주기가 3분의 2파이가 돼요. 이렇게. 자, 이럴 때 k 값을 구해보면요. 자, 이때는 k 값이 3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해보면요. 어차피 이게 대칭이 성립할 때만 이게 만족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칭 성립하는 게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사인 그래프가요. 그래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책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될 때. 그 다음 만족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주기가 아까 제일 작은 게 3분의 파이였고요. 이거의 배수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3분의 m파이 이런 모양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k분의 2파이가 3분의 m파이 파이 이렇게 사라지고요. 곱해보면은 이렇게 k 곱하기 n이 2, 3, 6이 되겠죠. 그래서 k는 이렇게 뭐 m분의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래서 6을 우리 자연수로 나눈 건데요. 어차피 k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6의 약수들만 가능합니다. 6의 약수가 1, 2, 3, 6이 되겠죠. 정답은 4개가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다른 방법은 이제 식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 방법은 일반해를 아시는 분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 해가 있죠. 처음 만나는 A 값 때는 요 해를 하나를 특수해 하나를 t로 잡으면요. 자, 여기서 사인의 kt 플러스 2. 자, 이 값과 3 코사인의 12t. 이 값이 다 a로 갔고요. 그 다음에 요 집합, 여기서 a집합. 요걸 만족하는 x집합, 해집합을 일반해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해가 지금 t가 특수계고요. 자, 일반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 사인, 코사인 다 주기성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 kx가 자, m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특수해. 특수해가 아까 t였죠. kt를 대입하면 됩니다. k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요. k로 나누면은 x는 k분의 m파이 더하기 k 약분되고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t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모든 해가요, 이 비집합에 속하면 되겠죠? 요거에 또 일반해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자, 요거 아까 해가 여기다 t를 대입한 게 하나의 특수해가 되는 거고요. 자, 일반해를 구해보면요. 12의 x가, 요거랑 똑같아요. 여기만 우리 여기 사인일 때는 n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n제곱의 어떤 특수해. 이런 거고요. 코사인은 2의 n파인데, 다른 문자 쓸게요. 다른 거니까 2m 파이 뿔마 이렇게 돼요. 그리고 특수해. 여기서는 12t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2로 나눠보면요. 6분의 m파이 뿔마 t.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이렇게 속하는 거를 뭐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관계가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두 식을 비교해보면요. 여기 n이 뭐 짝수도 어차피 뿔마 1이 나올 거고 t니까 뿔마 1t. 이 모양은 똑같죠. 똑같이 맞춰줄 수 있고요. 여기 파이는 어차피 똑같이 있으니까 파이는 생각 안 하면은 k분의 n. 자, 모든 자연수를 k로 나눈 게 6분의 m 모양으로 표현이 돼주면 돼요. 만족하는 k값 모양은요. 어떤 6을 정수로 나눈 것들 모양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뭐 1, 2, 3, 4, 1, 2, 3, 6만 가능한 거고요. 이런 조건이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k값이 2분의 1, 뭐 3분의 1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 문제에선 1, 2, 3, 6만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번 A 전개식에서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6제곱이니까 6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씩 선택해야지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제곱이고요. 여기 있는데 얘를 더 많이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6번 중에서 요거 5번 선택하고 요거 1번 선택하면은 x 5제곱, 분모 x 제곱이니까 약분되면은 x 세제곱 나오겠죠. 결국 5번, 1번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6시 5 이렇게 되겠죠? 6시 5에 얘는 5번, x의 5제곱, x제곱분의 4는 1번 선택 이렇게 돼요. 개수는 6시 5와 4의 1제곱.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계산하면 x 세제곱. 개수는 요게 되겠죠? 6시 5는 6시 1과 같고요. 6 곱하기 4, 24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함수에 대해 f'일의 값을 구하시오. 미분하면 되겠죠? 곱의 미분입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요.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요.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하면 분모로 가겠죠. 일단 2x-1 되고 속미분 곱하기고 미분하면 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되겠죠. 1 대입하면은 ln1, ln1은 0이고요. 여기 1 대입하면은 1분의 1 곱하기 2니까 2. 답은 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값의 곱을 구하시오. 밑이 2구 4죠. 맞춰줘야 되는데 큰 거 4로 맞춰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4로 맞춰주면 그 제곱이죠. 2의 제곱. 그때 x 제곱해주면 돼. 같이 제곱 이렇게요. 자, 우변도요. 1을 로그 4에 4로 바꿔 쓸 수 있죠. 합쳐져서 로그 4에 4와 얘가 곱해지면 8x-12. 자, 밑이 똑같으니까 위에 것끼리 비교해주면 됩니다. x제곱은 8x-12. 넘겨서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자, 이런 건 문제 풀 때는 특별한 거 없어도 로그 나오면 진수 조건 확인해야 돼요. 양수돼야 되고요. 여기는 2분의 3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양수되려면. x는 2분의 3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x 이렇게 되고요. 2, 6, 12. 마이너스. x값이 2와 6인데 둘 다 만족하죠? 그래서 x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은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5번요. 급수죠. 급수의 극한. 정적분으로 바뀌는 모양이고요. 이때는 x를 어떤 걸로 잡냐에 따라서 dx가 결정이 됩니다. x를 잡는 방법은요. 보통 요 n분의 k 있죠? 요거에 대한 1차식으로 잡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요걸 x로 잡아도 되고요. 2까지 포함해서 x로 잡아도 되고요. 요 플러스 1까지 포함해서 잡아도 다 1차식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등차수의 개념과 같이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통 이럴 때 이 전체를 이렇게 큰 덩어리를 x로 잡는 게 쉽겠죠. 여기 4제곱 있으니까 이 4제곱 안에가 좀 간단하게 표현되면 좋겠죠. x로 잡고요. k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k의 개수가 우리 dx에 해당되는 거예요. dx. k의 개수가 n분의 2죠. n분의 2가 여기 똑같이 있죠. 이게 틀리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dx가 돼요. k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공차에 해당되는 거. n분의 2씩 증가하죠. 이게 우리 d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x로 잡으면 여기가 dx가 될 거고요. 바꿔볼게요. 자, 인테그랄. 자, x의 4제곱 지울게요. 자, x의 4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 n분의 2가 dx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럴로 바뀐다고 보면 되고요. 자, x값을 보는 거예요. x값에 자, k가 1부터 n이죠. 자, 1부터 n인데 어차피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요. k에 그냥 0부터 n이라고 대입하면 됩니다. 자, 0 대입하면은 1 나와요. x값이 1. 그 다음에 n을 대입하면 n 대입하면은 약분되고 2 더하기 1에서 3. x값이 3까지 갑니다. 이걸 계산한 값이 a가 되는 거예요. 적분하면 되겠죠. 5분의 1에 x 5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3 대입하면 3분의 5제곱 빼기 1의 5제곱은 1의 5제곱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값이 a이고요. 5a 값 구하라고 했죠. 5 곱하면 어차피 5분의 1 사라지고 답은 3의 5제곱 빼기 1이 됩니다. 243에서 1 빼면 242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두 이산 확률 변수 XY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각각 다음과 같다.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확률이요. 다 A, B, C, D 특징을 보면 A, B, C, D 똑같죠. 그죠? 확률이 다 똑같고 X, Y 관계를 보면요. 1이 11, 2가 21, 3이 31, 4가 41. 보면 특징이 다 10배 해준 다음에 1씩 더해주면 돼요. 10배 해주고 1 더해주고 그쵸? 10배에 1, 10배에 1. 그래서 Y는 X의 10배에 1을 더해주면 Y가 됩니다. X, Y 관계식이 있고요. 자, 확률 똑같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X의 평균과 제곱의 평균이 있고요. 자, Y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Y는 10X 플러스 1이죠. 요거는 X의 평균의 10배 플러스 1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평균이 2니까요. 2 대입하면은 21 이렇게 나오고요. 자, Y의 분산이에요.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X의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X의 분산은 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이렇게 됩니다. 2 X제곱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5 빼기 2의 제곱 4 그래서 1 나와요. Y의 분산을 구하면요. Y의 분산은 10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분산은 평균을 기준으로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플러스 1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10배 해주면요. 우리 분산 구할 때 제곱하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제곱하기 때문에 결국은 100배가 됩니다. X의 분산의 100배. X의 분산이 1 구했죠. 1 대입하면은 100. 두 개 더하면은 121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등비수열 AN. 자, 등비수열로 나왔죠.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 그러니까 N에 대한 이게 항등식이에요. 모든 제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 A4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을 잡아서 N에 한번 1 대입해 보세요. 1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게 S4 빼기 S5 이렇게 되죠. 1 대입하면은 3의 0제곱 1이고요. 13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항까지 합이고 첫 번째 항이죠. 빼면은 결국은 이게 A4, A3, A2 이렇게 돼요. 좌변이요. 이 값이 13이고요. 등비수열이니까 이게 AR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AR제곱. A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눈치가 좋은 분들은요. 여기서 알 수 있냐면 이 지수, 자 지수의 밑에 3이죠. 그 등비수열했기 때문에 여기 3 나왔잖아요. 공비가 3입니다. 일단 이걸로 풀어보고 다른 것도 풀어볼게요. 이게 뭐 우리 등비수열 그러면요 일반항이든 등비수열 합이든 공비가 R이 밑이 바뀌진 않아요. 이것들 뭐 더하고 빼고 해도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R이 3인 걸 알 수 있어요. 대입을 하면은 자 이걸로 먼저 풀어볼게요. 3 대입하면은 27A죠. 27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제곱 9 3 대입하면 3 곱하기 A 해준 값이 13 이렇게 돼요. 여기에 39니까 나눠주면은요. A는 3분의 1 나오네요. 3분의 1. 그래서 지금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 되겠죠. A가 3분의 1이고요. 공비가 3의 세제곱. 하면은 약분 하나 되니까 3의 제곱해서 9. 이렇게 나옵니다. 눈치가 있으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고요. 자, 아니면 이거 하나 더 대입하면 돼요. 아까 수치 대입 하나 있죠? 이번에는 하나 2. 이렇게 2 대입해 보면은 S5 빼기 S4가 되겠죠. 여기 2 대입하면은 13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리고 빼주면은 이때는 여기가 다섯 번째 항,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AR의 4제곱, AR의 세제곱, AR제곱이 13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두 식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위식에 R을 한번 곱하면 아래식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R 곱하면 이 값이 나오니까 13R이 13 곱하기 3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R 값이 3인 거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똑같이 풀면 되겠죠. 수치대입 반응은 일반적으로 풀 때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N일 때 이렇게 하나 쓰고요. 하나 더 키워서 또 쓴 다음에 똑같이 R 곱한 게 이거 같다 해서 풀면은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선분 AB의 중점을 우라하고 호 AB의 두 점 PQ를 세타 이스타 되도록 잡는다. 그림에 다 있어요. 그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그림에서 보면 여기 이 세타고요. 여기 삼각형 넓이를 F 세타, 이쪽 부채꼴이죠. 넓이를 G 세타. 그리고 여기 수직으로 걷을 때, 이 길이가 RH입니다. 그래서 세타를 0으로 보낼 때 RH분의, 여기죠. RH 이 길이분의 F 세타 더하기 G 세타, 넓이의 합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쪽 넓이가 지금 이 각의 중심이 여긴데 지금 여기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 넓이를 구하기가 힘들겠죠, 좀. 그래서 이 중심, 원은 항상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중심에서 생각해보면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넓이 빼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삼각형 넓이도요, 뭐 이것도 직접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여기를 구한다면 이것 때문에 이쪽 삼각형 넓이가 더 쉽겠죠. P가요. OBP 넓이에서 이 삼각형 OBR을 빼주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F세타, G세타는요, 이 부채꼴 넓이와 POB 넓이를 구해서 이 겹친 부분을 2번 빼주면 될 겁니다. 그 문제를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좀 감각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세타가 0으로 가는 거죠. 우리 극한의 그 감을 좀 기르는 겁니다. 실제로 세타를 0으로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도형 문제 중에서 그냥 감각적으로 해도 되는 문제가 거의 비율이 한 50%는 돼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감각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타를 직접 0으로 보내보겠습니다. 0으로 보내면 이거 아주 작아지겠죠. 이렇게 작아져서 이렇게 작아질 거예요. 작아지면은 거의 이 선이 거의 뭐다? 수직에 가까워집니다. 수직은 아니지만 거의 수직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극한으로 보냈기 때문에 거의 수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2세타로 보내면 여기도 거의 수직이 될 거예요. 이 길이 B는 1대 2가 되겠죠. 세타, 2세타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가 R세타죠. 여기 호의 길이가 세타고요. 여기는 반지름 길이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이 상황에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그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여기 1 되겠죠. 1. 여기 세타입니다. 2세타. 이 길이가 원래는 세타인데요. 제가 편의상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1로 볼게요. 1대 2. 이렇게 비율입니다. 1대 2. 그러면은 이 교점이 중요해요. 교점 알아내야 돼요. 여기서 여기 수직이잖아요. 수직인데 이것도 값이 작아지면 이렇게 그리면은 거의 수직으로 그려도 이게 거의 이 X축과 수직으로 여기서 거의 이렇게 수직일 때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자, 그림상으로 제가 이렇게 크게 그려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0으로 극한을 보내면은 여기도 수직되면서 여기도 같이 수직이 돼요. 우리 교점을 알아내야 됩니다. 여기 원점으로 잡고요. X축, Y축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두 직선의 식을 구해볼게요. 이 직선은 1, 2니까 Y는 2X가 되고요. 이 직선은요, 이 직선은 기울기가요, 2 갈 때 1만큼 떨어져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0일 때 여기 이거 절반인 2분의 1이 됩니다. 이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교점 구할 수 있겠죠. y가 같다고 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x 넘어가면은 2분의 5x는 2분의 1. 그래서 사라지고 5x가 1이니까 x 값은 5분의 1. 이 좌표가 이렇게 5분의 1인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알 수 있죠. 아까 y는 2x니까 5분의 1 대입하면은 이 길이는 5분의 2가 되고요. 나머지 이쪽 길이를 알아내야 돼요. 이 좌표도 한번 구해볼게요. 이 직선식 써보면은 y는 여기부터 2 갈 때 1만큼 가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x.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2죠. 1 대입했을 때 2가 나와야 돼요. 그럼 더하기 2분의 3 해주면은 1 대입하면 2가 나오겠죠. 이 직선의 식이고요. 거기에 5분의 1을 대입합니다. 5분의 1을 대입해보면 이게 5분의 1이면 10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 10분의 16 약분하면은 5분의 8. 그래서 이 좌표가 5분의 8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는 5분의 8에서 5분의 1을 빼면은 5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제. 자, RH. 여기서 RH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이거죠. 여기서 5분의 6입니다. 5분의 6분의. 자, 넓이 볼게요. 아까 넓이를요,
요 삼각형 넓이랑 이쪽 삼각형 넓이 두 개 더한 다음에 가운데 거 2배 빼주면 된다 그랬죠? 자, 이쪽 삼각형 넓이는 자,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지금 1 돼요.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넓이요. 이렇게 밑변 길이 1이고 높이 1입니다.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빼기 자 2배에 요 작은 삼각형 요 안쪽에 있는 거 이거는 1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 5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돼요. 이거 분자분모에 이거 10을 곱해 볼게요. 10 곱하면은 5 약분되고 2, 6, 12가 되고요. 10 곱하면은 10이고 2분의 1은 10 곱하면 5 되고요. 여기는 10 곱하면은 4. 그래서 12분의 11. 12분의 11,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더하면은, 분자분모 더하면 23이 답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제대로 정확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 0으로 가니까요, 다 세타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요, OA, BP에서 여기 외곽이 지금 세타죠. 세타인데 이게 반지름 길이 1 같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로 2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이 되겠죠? 2분의 세타. 이쪽도 2분의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쪽 각이요. 이게 전체 파이죠. 파이에서 두 개 더한 3세타를 빼면은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되고요. 자, 이쪽 각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3개 더한 게 파이가 돼야 되죠. 이거 파이가 있으니까 이 두 개 더해서 3세타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5세타. 이쪽 각이에요. 2분의 5세타. 그럼 나머지 이쪽 각은 또 파이에서 빼면 되겠죠?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다 각 알아냈죠? 세 각 알고 한 변 길이 아니까 나머지 변 길이 필요하면은 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요. 여기도 각 다 알아냈어요. 이 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변들은 사인 법칙 이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알려면요, 이쪽 각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각은요, 여기서 보면은 부채꼴 있죠? 부채꼴의 중심각이 2세타고요. 그거의 원주각입니다. 그래서 2세타의 절반인 세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PR 요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이를 제가 x라고 둬볼게요. 이 길이를요, x라고 두고 x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주보고 있는 각이 파이 마이너스 3세타죠.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x가 우리 알고 있는 각이 1이죠. 1. 요거에 마주보고 있는 각이 여기입니다. 2분의 5세타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1. x값 구해보면요. 넘어가면 되겠죠. 요거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는 사인 3세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은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3세타 이렇게 돼요. 요 구한 김에요. 요 RH 바로 구할게요. 자, RH 길이는 자, 이것과 이것이 사인 관계죠. 요 x 길이에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은 RH가 나옵니다. RH 써볼까요? 분모에. 자, RH 길이가요. 자, 요 값에 사인 세타만 곱해주면 돼요.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3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안쪽 삼각형 넓이 걸려면 한 변 길이 아니까 나머지 한 변을 구해야 돼요. 자, 이쪽 길이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요, 또 사인 법칙을 쓸게요. 자, 이 길이가 이렇게 y라고 한다면, 자, y라고 한다면 이 길이를, 이거 마주보고 있는 게 2분의 세타죠. 사인 2분의 세타분의 y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이죠. 1에 마주보고 있는 각은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입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5세타 분의 1. 자, 그래서 y 값은 넘겨서 곱하면 되겠죠. 이것도요, 사인 2분의 5세타와 같아져요. 사인 2분의 5세타 분의 사인 2분의 세타. 그러면 이 분자에 해당하는 넓이를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채꼴 이만큼 넓이요. 이만큼 넓이랑 삼각형 넓이 두 개 더한 다음에 가운데 이거 두 배 뺄 거예요. 부채꼴은요, 공식이 이렇게 되죠. 2분의 1 r제곱 세타. 부채꼴 넓이 가는 공식이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 반지름 1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가운데 사이값 세타 여기서 2세타죠.
그래서 2분의 1하고 이 약분되고요. 그냥 세타만 되겠네요. 세타. 더하기. 이쪽 삼각형 넓이는요. 두 변과 사이 끼인 각 알고 있죠? 그럼 2분의 1 AB sin 세타 공식을 이용하면 2분의 1 곱하기, 자,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 세타와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요. 2분의 1에 자,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사인 세타와 같죠? 이렇게 사인 세타로 쓰겠습니다. 여기 빼기, 자, 2배. 이 안쪽 삼각형 넓이 빼주겠습니다. 이것도 변 두 변 길이하고 사이각 알고 있죠? 2분의 1 AB sin 세타 공식을 이용하면요. 2분의 1에 변의 길이가 1과 y였죠. 그래서 1 곱하기 y 하면 y만 쓰면 되겠죠. sin 2분의 5세타 분의 sin 2분의 1세타 그리고 곱하기 sin의 사이각 2세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극한을 보내보겠습니다. 극한 보내면요. 어차피 다 x, 세타, sin 세타이기 때문에 개수만 보면 돼요. 이쪽 보면은 2분의 5분의 3 하면은 분모가요. 써보면은 5분의 6 이렇게 되고요. 자, 5분의 6으로 가고요. 여기 sin 세타니까 개수가 1이죠. 1로 갈 거고요. 분자 여기 1. 이거 1이니까 2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그러니까 약분되고요. 이것도 2분의 5분의 2분의 1이니까 5분의 1로 가고요. 이건 2세타니까 그리고 5분의 2가 되겠네요. 이거 뭐 증명하려면요. 이 값 극한 보내면 그냥 5분의 6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 세타로 나눠주고요. 이것도 세타로 나눠주고 세타로 나눠주고 이것도 세타로 나눠주면 된다. 이 값은 비율이 5분의 2로 가는 거고요. 1, 2분의 1 여기는 개수가 2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분자 분모에 10 곱해서 계산해보면요. 12분의 11이 됩니다. 답은 아까 23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29번 흰 공 4개, 검은 공 6개를 세 상자 ABC에 남김없이 나눠 넣을 때 각 상자의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흰 공도 있고 검은 공도 있죠. 기준을 잡아야 돼요. 흰 공 또는 검은 공인데 흰 공의 개수가 적으니까 흰 공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상자 ABC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흰 공을요. 흰 공 기준입니다. 흰 공을 예를 들어 한쪽에 4개를 다 몰아넣을 수 있죠. 이렇게. A에 4개 넣는 경우 볼게요. 그럼 이제 4개 넣는 경우가 A에 넣을 수도 있고 B에 4개 넣을 수도 있고 C에 4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세 가지 3 곱하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A 선택, B 선택, C 선택에 4개 들어가는 경우가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검은 공을 자, 넣는데요. 최소 2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2개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검은 공이. 먼저 넣고 시작합니다. 검은 공 2개를 넣었어요. 그럼 나머지 검은 공 2개가 남겠죠. 그 2개만 임의로 자, 마음대로 넣으면 됩니다. 넣을 수 있는 곳이 3군데고요. 중복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3 H2 선택권이 3개, 그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넣는 겁니다. 2번 선택해서 넣는 거고요. 중복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흰 공을 자, 4개가 아니라 3개, 한쪽에 3개를 넣고 나머지 하나 넣는 경우 볼게요. 3개 하나. 자, 이걸 먼저 A, B, C를 결정하는 방법은 자, 3개짜리 결정하는 게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 결정하는 게 곱하기 2. 3 곱하기 2에서 6이 되겠죠. 6. 자, 이건 뭐 3P2 이렇게 됩니다. 3P2. 이거 해당되는 게 6이에요. 이 상태에 이제 검은 공을 넣으면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요. 여긴 2개. 그럼 최소 지금 다 2개 이상씩 들어갔죠? 이렇게 1개, 2개 미리 넣어놓고요. 나머지 검은 공 3개만 자, 아무데나 넣으면 되겠죠. 똑같이 할까요? 3H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흰 공을요. 이번에는 자, 2개 넣는 경우 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이 상자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게 예를 들어 빈 상자 선택하는 게 뭐 3군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3이 들어가고요. 자, 이 경우에 검은 공은 여기만 일단 최소 2개는 들어가야 되겠죠. 자, 2개는 들어가면은 최소 2개 있는 조건 다 만족시켰고요. 나머지 검은 공 4개만 임의로 배열을 해주면 됩니다. 3H4. 그리고 흰 공을 이번엔 2개, 하나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2개 넣는 경우 선택한다고 생각하면은 A 또는 B 또는 C니까 3가지가 있을 거고요. 곱하기.
검은공 넣으면 최소한 여기 하나씩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럼 2개는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4개만 임의로 해주면 됩니다. 이거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 돼요. 3H2는요, 4C2와 같고요. 4C는 6입니다. 36, 18이 되고요. 3H3은 5C3과 같죠? 5C3, 5C2와 같고, 그건 10이에요. 곱하면 60. 3H4는 6C4와 같고, 6C4는 6C2와 같죠? 6 곱하기 5, 2로 나누면 15입니다. 3 곱하기 15니까 45. 아래쪽 똑같죠? 45. 다 더하면은 90에, 150에 168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AB에 대하여 AB 곱의 최대값 M, 최소값 스몰 m이라고 하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럴 때 이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만족하는 AB의 AB 곱의 최대값, 최소값.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요, 상황을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x-2제곱 지수죠. 0,1인데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해도 그래프 개형은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있죠? x도 y도 부호도 둘 다 바뀌면은 요거의 원점 대칭인 모양이에요.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 x축 대칭하면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 y축 대칭하면 또 이렇게 되니까 자, 이런 모양인데 약간 평행 이동한 겁니다.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 사이에, 2개 사이에 직선이 있는 겁니다. 직선이 요거 사이에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것에 AB에, A는 기울기고요. B는 Y절편이 되겠죠? 기울기 Y절편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우리 기울기 자체가요. 이게 정근선이 지금 다 X축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는 안 되겠죠? 자, 음수는 나올 수가 없고요. 기울기는 0 또는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최대 최소는 보통 접할 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들어갑니다. 최소값을 먼저 볼게요. 지금 AB인데요. 이렇게 AB. A는 0보다 크거나 같죠? 뭐 0일 때는 0 하나 곱해도 0이니까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고요. 나머지만 보게요. A가 양수고 자, B가 있는데 최소가 되려면요. 일단 B가 음수인 게 좋겠죠. 그러니까 절편이 음수. 절편이 음수이면서요. 절대값 자체는 큰 게 좋겠죠. 최소값도. 그러니까 절대값이 크려면요. 예를 들어 B의 절대값이 크려면 여기서 멀리. 이 점이 이렇게 멀리 내려올수록 좋고요. A의 절대값도 커야 돼요. 그러려면 기울기는 큰 게 좋아요. 기울기는 클수록 좋은 겁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클수록. 그러면요. 여기서 내려요. 가장 많이 내리면은 절편도 점점 작아지죠. 그럼 언제까지 내릴 수 있냐면 어떤 직선이 있을 때 이 아래 직선하고요. 이렇게 접할 때까지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래 직선과 접할 때까지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내릴 수가 있는데 이 값이 만약 더 내리고 싶다. 그럼 더 내릴 수 있겠죠? 접하는데 이렇게 가면 대신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기울기가 커지면 되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커지면은 좀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접하긴 접하는 거예요. 접하는 게 뭐 안 접하는 건 아니고 접하는 걸 유지시키면서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더 내려가면 B의 절대값도 커지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A의 절대값도 커져요. 그러니까 둘 다 절대값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쵸? 언제까지 갈 수 있냐? 여기에 더 너무 이렇게 가는 건 안 되겠죠? 안 되고 이 위에 있는 직선까지도 접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할 때가 뭐다? B의 절대값도 제일 크고 A의 절대값도 가장 크기 때문에요. 이때가 바로 최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접할 때 즉 공통 접선이 되겠죠. 이렇게 공통 접선의 이때 A 값과 B 값을 알아내면 돼요. 접한다 그러면 항상 접한다는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함수 값이 같고요. 기울기가 같으면 돼요. 다 접하는 건 다 그걸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접점을 T라고 하면요. 기울기는 이거 위의 함수가 아까 이거였죠? 자, 이거 미분해 보면은 그대로 2의 x-2니까요. t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2의 t-2 이렇게 돼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면요. y는 기울기 2의 t-2의 x-t 더하기 y좌표는 t를 대입한 거. 2의 t-2 이렇게 됩니다. 접선의 식 이렇게 됐고요. 자,
자, 요 접점도, 자, 요 접점의 좌표를 S라고 할게요. 자, S라고 하고, 요거의 기울기는 이 값을 미분한 다음에 S를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 미분해보면요. 일단은 지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요 속미분 하면 마이너스 1 나와서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2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의 식을 또 구해보면은 y는 2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S 더하기 여기다 S 대입한 거요.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두 직선이요. 요 두 직선이 같은 직선이 돼야 되겠죠. 공통 접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기울기도 같고요. y 절편도 전개시켰을 때 같아지면 됩니다. 기울기를 보면요. 2에 t-2와 여기서 2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 같아져. 지수끼리 같으면 되니까요. 이거 정리해보면 t 플러스 s 되고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3.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y절편 볼게요. 이거 마이너스 t와 곱해서 전개시키면 일단 t-2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입니다. 자, y절편. 여기서 y절편이요. 또 2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이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보면요. 여기 마이너스 s 나오고 이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 그래서 y절편이 같아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여기 기울기가 똑같았죠. 똑같았기 때문에 뒤쪽 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과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이 같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요. 자, 이쪽으로 넘길까요? 이렇게 넘겨보면은 t 마이너스 s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2 이렇게 됩니다.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두씩 더한 다음에요. 더하면 2t가 오니까 2로 나누면 t 값이 2분의 5가 됩니다. s도 필요하면 구하면 되겠죠. t를 구했기 때문에 자, 이 식에 대입하면 이제 a와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는 이거죠. 2분의 5 대입하면은 2의 a 값이 기울기가 2의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편 y절편 이겁니다. 여기에 또 2분의 5를 대입하면 2의 2분의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b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의 2의 2분의 1.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2가 되겠네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의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대값은요. a는 양수기 때문에 b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y절편이 양수 이렇게. 양수가 되고요. 일단은 이 접하는 게 기울기가 큰 게 최대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접할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접하는 건데 여기서만 이 b값을 더 키우면요. 이렇게 더 키우면은 기울기가 작아져요. b를 키우면은 기울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그림상으로 우리 도형상으로 기하학적으로다가 어느 시점에서 가장 최대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최소값은 도형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최대값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제 식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학적으로 이 접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요 접선 아까 구한 거 이거 이용할게요. 기울기가 a 값이 요거고요. b 값이 이겁니다. 두 개를 곱해보면은 2에 2t-4가 되고요.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이거를 제가 ft라고 해볼게요. 미분해보면요. 우리는 이제 극대값 알아내야 돼요. 최대값. 미분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요. 앞에 2가 나오고 2에 2t-4의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마이너스에 2에 2t-4가 됩니다. 2에 2t-4로 이렇게 묶어주면요. 이거는 2 곱하기 이거 되겠죠. 마이너스 2t 플러스 2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자, 0 되는 거 찾아보면요. 이건 양수지 항상. 뒤에 거에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0이니까 t 값이 2분의 1일 때고요. 여기 개수가 일창에서 음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끊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아래로 끊고 지나가면 이게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극대가 되니까요. 여기가 하나밖에 안 나왔죠.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요. 2에 마이너스 세제곱에 여기는 2분의 1 되겠네요.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2에 마이너스 세제곱. 이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최대값과 최소값 이거 세제곱해서요, 얘하고 곱합니다. 절대값 씌우면은 이 16분의 27 이렇게 나옵니다. 분자분모 이거 더하면은 43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